예장통합총회가 교단 정기총회를 앞두고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 교단 탈퇴와 파송총무의 소환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교단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이번 가을 총회에서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는 헌의안을 올립니다. 공천의 공정성을 기하고 적재적소의 인재를 기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는 21일 계획했던 교단 정기총회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다음 달 12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문화연장 시간에는 100여 년 전 3.1운동 이후 진행된 기독교 민족운동사를 돌아보는 기획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배구의 헌의안을 두고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탈퇴와 파송총무의 소환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교단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통합총회 대구 경북 지역 목회자들이 제105회 정기총회에 교단의 정체성을 버리는 헌의안이 올라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회자들이 우려하는 헌의안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탈퇴와 파송총무인 이홍정 총무의 해임, 소환 등의 건입니다. 서울 강북노회 등 5개 노회는 NCCK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 것에 반발해 연합기관 탈퇴와 총무 소환의 헌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 목회자들은 이 같은 헌의가 교단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통합총회의 정체성은 교회 연합, 에큐메니컬 신학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통합총회가 에큐메니컬 신학에 기초해서 합동과 통합이 갈라질 때에 그것이 이제 하나의 신학의 기준점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정체성이죠. 전남 지역 목회자들도 입장문을 내고 통합총회가 복음의 정신과 공동선의 상식을 저버리는 역주행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핑계로 교회협의회 총무를 흔들고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는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거짓 선동과 반대를 그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신학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중심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두루 아우르는 중도적인 입장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근본주의 성향 일부 목회자들에 의해서 선동이 되면서 다른 말들을 아예 꺼내지조차 못하게 하는, 특히 그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 목회자들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도 총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목회자들은 통합총회가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명성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의 세습 문제를 덮고자 엉뚱한 희생양을 찾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교단 헌법에 따라 명성교회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총회 교단신학교인 장신대 신학생들이 지난 9일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신학생들은 결의문에서 지난해 명성교회 수습안은 교단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면서 올해 105회 총회에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학생들은 교단의 헌법 질서가 여전히 살아있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정 능력이 통합총회에 있음을 믿는다면서 교단 헌법에 위배된 명성교회 목회 세습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치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회법 소송과 금권 선거를 전면 차단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예장 백석총회가 이번 가을 총회에서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는 헌의안을 올립니다. 공천의 공정성을 위해서 주요 부서 임기를 마친 총대는 재공천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는 헌의안을 이번 43회기 가을 정기총회에 올립니다. 일부 인사가 총회 주요 부서 자리를 돌아가면서 맡는 회전문 인사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공천의 공정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총회원들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임원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회 주요 부서는 헌법과 감사, 기소, 재판 등 6개 부서로 여느 교단을 망라하고 교단 내에서는 정치적 권력을 갖는 자리입니다. 다만 6개 부서 보직을 완료한 후 재공천은 불가하나 3년이 경과한 후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공천하는 이런 폐단을 과감하게 없이 하도록 회전문 인사,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사를 세우도록 우리 공천위원회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현재 교단 내 문제를 사회법에 소송하는 행위를 교단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부총회장 선거를 추천제로 바꾸면서 금권 선거를 전면 차단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혁 조치에 이어 이번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는 헌의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백석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화해조정위원회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법 소송뿐만 아니라 총회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에 대해 칠이나 책벌보다 화해로 중재하기 위한 겁니다.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 목회협력지원센터 설립 안건도 올라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백석총회는 올가을 정기총회를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4시간 동안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CBS 뉴스 고수프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는 21일 계획했던 제110차 교단 정기총회를 다음 달 12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침례교 총회는 오늘 임원회를 열어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는 21일과 22일로 예정한 총회를 다음 달 12일과 13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침례교의 경우 온라인 진행이 총회 규약상 문제가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총회 진행 방식을 더 고민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장 고신총회가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통일선교원을 설립합니다. 고신총회 통일한국대비위원회와 세계선교회는 어제 온라인 북한 선교 세미나를 갖고 통일선교원을 설립해 고신총회 차원의 통일선교 정책과 비전을 연구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장고신 서울 서부노회와 세계선교회는 오는 22일에 열리는 70회 총회에서 통일선교원 설립 청원안을 올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구제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수혜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구제부는 현재까지 교단사나 수혜 피해를 당한 교회가 60여 교회에 달한다며 우리의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장합동구제부는 오는 29일까지 수혜 교회 돕기 특별 헌금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6개 교회가 2,600여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기독인들은 기독교적 사상과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의 진행과 경제 독립운동을 추구하는 민족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조선교육협회와 물산장려운동 등 100여 년 전 일어난 기독교 민족운동사를 돌아보는 기획전이 열려 주목됩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지난 1920년대 우리 민족이 3.1운동 이후 일으켰던 경제 자립 실천 운동인 물산 장려 운동의 표어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자리한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이 이 물산 장려 운동과 조선교육협회 100주년을 기념하며 3.1운동 이후 기독교 민족 운동사를 돌아보는 기획전을 마련해 열었습니다. 기획전 개막은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을 설립한 향산 한영재 장로 12주기 추모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기독교 민족운동을 살펴보면서 한국 근대화와 민족의식 개혁에 이바지한 교회가 중심이 된 교육, 그리고 외세대에서 경제적 독립으로 이겨내고자 했던 물산 장려 운동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리고자
3.1운동 이후의 기독교 민족운동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구성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위기를 이겨냈던 국난 극복의 의지와 지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조선교육협회를 중심으로 한 당시 교육운동과 물산 장려운동 중심의 경제 독립운동,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구성됐습니다. 특히 1922년 김폴린 교수가 이화학원의 전신인 이화보통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엽서와 영어와 라틴어, 지리 교육에 활용됐던 신교육 교재 등이 눈에 띕니다. 또 조선물산 장려 회보와 조선기독교 절제운동회 정기총회 사진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3.1운동이나 그 3.1운동 이후에 민족운동을 정했던 분들은 상당수가,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전근대적인 조선에서 어떻게 그 계몽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그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분들이 받았던 교육과 그리고 그 교육의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기획전에선 기독교 민족운동 전개를 설명하는 전시물과 함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원본 사진자료 15점과 신교육 교재 40점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오는 10일 질병관리청이 출범합니다.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같은 달 11일에 정부 조직법 후속 조치가 공포된 후에 바로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 및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추가 조치가 완결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직, 인사, 예산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염병의 감시와 예방부터 연구 및 정책 수립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공공방역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환경오염에서 오는 질병 등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만성질환이 업무에 포함된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질병관리청의 당면 과제가 많습니다.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감염병 업무에 연계되는 제반 행정 기능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직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기관 사이의 업무 연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질병관리청 산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각 지자체의 보건소 및 방역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잘 작동되게 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출범과 연관하여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정은경 초대 청장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된 데는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에 접목시킨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 중심에 정은경 본부장이 있었습니다. 응원하며 기대하기는 공공보건 및 예방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든든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기후 환경 변화와 맞물려 세계적인 감염병 발생 주기가 더 짧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번 코로나 덕분에 세계 각국이 공공보건 및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공공방역에 관련된 의료체계를 상비군과 같이 운영해야 한다는 빌 게이츠의 견해는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행 중인 코로나 방역의 후반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발등의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은경 초대 청장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청이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여서 외교 및 경제 효과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주는 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나라의 반전의 디딤돌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전남 남해안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